즐거운 한국어 초급 1-11과 터미널에 어떻게 가요?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으려고 하다, 려고 하다, 으로, 에서까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처음에 이제 문법 1을 배웁니다. 138쪽이에요. 으려고 하다, 동사 다음에 려고 하다, 으려고 하다가 붙으면 앞에 장치하지 않은 거, 미래라는 말을 이제 아시죠? 미래의 의도나 계획, 앞으로 뭘 하겠다 또는 계획하는 거를 말할 때는 으려고 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사람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에디 씨가 물어보네요.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이죠? 미래입니다. 뭐 하겠냐는 거는 어떤 의도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트 씨가 대답해요. 시청에 가려고 해요. 려고 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사가 있어요. 이 이유를 말하는데 굳이 뭐 왜냐하면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일 뭐 할 거예요? 시청에 가려고 해요. 이게 가려고 해요가 오늘의 목표 문법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고향에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해요. 자, 아직 고향에 안 갔어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나 의도예요. 김밥을 먹으려고 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미래의 의도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요? 려고 하다, 으려고 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려고 하다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에 려고 하다가 붙었습니다. 으려고 하다는 받침이 있어요. 읽다 이 동사에 으려고 하다가 붙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려고 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가다, 여기 어간이죠? 우리 한국말은 뒤가 다 이런 걸 떼고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가려고 하다, 가려고 하다.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다, 보려고 하다. 이거는 공부하까지예요. 하다라는 동사는 여기 하까지가 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다. 여기 어간을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쉬다, 쉬려고 하다. 배우다, 배우려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려고 하다 이렇게 쓴다고 지금 했습니다. 가다, 가려고 하다. 보다, 보려고 하다. 공부하다, 공부하려고 하다. 쉬다, 쉬려고 하다. 배우다, 배우려고 하다. 이 말들은 다 동사예요. verb인데 받침이 없는 말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있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말 받침은 자음이 오죠. 자음. 자, 먹다. 예를 들어서 먹이 자음이에요. 그래서 으려고 하다가 붙어요. 이럴 때는 발음상 먹려고 하다 하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을을 하나 더 써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발음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으려고 하다 하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얘는 의가 없이 려고 하다지만 여기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먹려고 하다 하면 발음이 안 돼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의가 붙은 거예요. 먹으려고 하다, 받다, 받으려고 하다, 읽다, 읽으려고 하다, 읽으려고 하다, 읽으려고 하다. 이게 뭐예요? 연음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먹다, 받다, 읽다는 다 받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칸이 좁아서 여기 반복돼서 일로 했는데요. 리을 받침이 올 경우에는 려고 받침이 있다 해도 려고 하다를 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얘는 그런데 또 불규칙 동사군에 속하기도 해요. 이거 만들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너 뭐 만드니 이렇게 해서 받침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을 탈락 동사인데 유기에도 또 해당돼요. 그래서 좀 혼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리을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모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려고를 붙여버려요. 여기다 려고. 그렇죠? 여기 좀 이런 받침이 없을 때 려고 한다 그랬는데
리을 받침이 있을 때는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알기가 쉽겠습니다. 여기도 초록색으로 해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만들려고 한다. 네, 되셨죠? 받침이 없을 때 리을 받. 발음을 해보면 되는데 이 경우는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다 자꾸 만들려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들이 또 항상 따라 나오죠. 높다는 비읍이 우로 변하니까 받침이 없구나. 려고 하다. 도우려고 하다. 불규칙 동사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듣다. 너 듣니? 들었니? 변하죠? 디귿이 변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리을로 됐다. 디귿으로 됐다. 이러죠? 그래서 불규칙 동사예요. 자, 들으려고 하다. 얘는 받침이 있어요. 리을 받침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해당하지 않죠. 이 불규칙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초록색을 안 했어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으려고 한다. 요 규칙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규칙은 이런 것도 막 불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어떻게? 도우려고 하다. 돕다. 도우려고 한다. 나는 이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해요. 만들다. 나 지금 만들려고 해요. 색종이로 비행기를 종이접기를 해서 만들려고 해요.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 집을 만들려고 해요. 뭐 개집을 만들려고 해요. 뭔가 그런 거를 할 때 만들려고 자꾸 입에 붙여주세요. 듣다 얘는 불규칙에서 들으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혼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을 거예요. 이런 걸 배웠는데 약간 비슷하죠? 네. 미래의 의도나 계획은 똑같아요. 미래의 계획이나 의도는 같습니다. 을 거에는 보다 강력한 의지, 나 이거 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볼게요. 이번에는 꼭 합격할 거예요. 리을 거예요 나오죠? 이런 건 뭐야? 내가 강하게 이번에 꼭 합격하고야 말겠어요 하는 그런 의지가 훨씬 강하고요. 오늘 배우는 의려고 하는 거는 의도, 내가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하려고 하는 목적 있죠? 이런 게 더 강한 거예요. 이 통장을 만들려고 왜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오셨어요? 은행에 가면 또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 은행인가 봐요.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의도, 의지가 아니에요. 이걸 오늘 꼭 통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와 의도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뒷절이 주어가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했어요. 이거는 지금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됐지만 여기 나트 씨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서 나트 씨는 고향에 가려고 나트 씨는 짐을 챙기고 있어요. 초급자나 우리 다문화 학습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주어를 막 반복해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 말이나 문장에서는 간결하게 하는 게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요 주어는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요거는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나트 씨가 고향에 가고 나트 씨가 짐을 챙기고 이런 거가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장을 연결했잖아요. 나트 씨는 고향에 가려고 의도지요? 미래 의도나 계획. 고향에 가려고 나트 씨는 짐을 챙기고 있어요. 생략되는 건 이해됐죠? 그런데 이 앞절의 주어가 나트 씨가 됐다가 여기가 에디 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트 씨는 고향에 가려고 에디 씨는 짐을 챙기고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복잡하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이제 장문 글을 써라 하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미래의 의도나 계획은 으려고 하다, 려고 하다. 받침이 있으면 으려고 하다. 받침 없으면 또는 받침이 리을 받침일 경우 받침이 있더라도 리을일 경우에는 려고 하다. 그 예가 바로 여기에요. 만들려고 하다. 그런데 얘는 또
불규칙에도 해당하는 동사군이에요. 그래서 돕다, 도우려고 하다, 만들다, 만들려고 하다, 듣다, 들으려고 하다. 자꾸 반복해서 입에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활용을 하는 거죠. 주말에 뭐 하려고 해요? 미래예요. 주말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으려고 하다는 문법을 써야 되겠죠? 자,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만나다, 만나려고 이렇게 됐죠? 친구를 집에 초대하다, 초대하려고. 아이와 놀러 가다, 여기에 있어요. 가려고 해요. 집에서 쉬다, 쉬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읽다, 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책을 읽으려고 해요. 선물을 사러 가다, 여기에 있어요. 끝에 가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려고 해요.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다. 여기도 이제 만들다 같으면 아까 만들려 해요.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먹다에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먹으려고 해요. 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영화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럼 1번 어떻게 하셨나요? 얘는 친구랑 뭐 만나는 것 같아요. 안녕 친구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2번 주말에 뭐 하려고 해요? 여기서 고르는 겁니다. 이 보기예요. 아이와 놀러 가려고 해요. 가에 있으니 려고에 있어요. 그렇죠? 가다 있죠. 여기 있죠? 요거에 방점을 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주고 하는 거예요. 3번 이거는 뭔가 케이크를 고르는 것 같으죠? 아니면 무슨 전시되는 어떤 포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요 하는 게 맞겠습니다. 주말에 뭐 하려고 해요?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해요. 여기다가 해야지 돼요. 가다라는 동사에다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같아요. 사러, 놀러 요거만 바뀌지 똑같은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이게 꼭 멀리서 보면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저기 의자예요. 의자. 영화관 의자예요. 멀리서 보면 꼭 에디씨 같으죠? 그래서 에디씨랑 찻잔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의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영화를 보다를 하겠습니다. 4번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보려고 해요. 여기는 보다가 동사죠? 영화를 보려고 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네요. 여기 요 예문이 있죠? 5번 어떻게 해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해요. 그렇죠? 6번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런 거 어디 있나요? 이거겠죠? 친구를 초대하다. 집에 띵동하고 반기는 모습 같으죠? 6번. 친구를 집에 초대하려고 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뭔가 요리를 하죠? 그런데 여기 예문에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다니까 여기에 먹다에 있는 거예요. 만들다가 아니에요.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먹다에 기준을 해서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8번은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네, 집에서 쉬려고 해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또는 뭐 하려고 해요? 이렇게 돼. 여기는 바로 의도를 물어봤으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미래의 계획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집에서 쉬려고 해요. 네, 됐죠?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만나다. 아이와 놀러 가려고 해요. 가다가 변했습니다. 선물을 사려 가다. 사려고 해요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러 가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러 가려고 해요. 가다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는 영화를 보려고 해요. 영화를 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고 해요. 읽다로 나왔기 때문에 읽으려고 해요. 친구를 집에 초대하다이기 때문에 초대하려고 해요.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다로 나왔기 때문에 먹으려고 해요. 쉬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또 정확한 한국어로 가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본 거 한번 볼게요.
돕다, 도우려고 하다. 배웠죠? 도우려고 하다, 뭐 하려고 하다. 돕다가 도우 이렇게 됐습니다. 만들다는 리을 받침이 오니까 불규칙 동사에 속하지만 만들려고 하다, 려고 하다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만들러 가다. 이거는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런 예가 하나 더 있어요. 리을 받침인 경우 얘는 불규칙은 아니죠? 파니? 팔았니? 아, 이것도 불규칙이에요. 맞아요. 팔다가 있어. 얘가 변하잖아요. 너 지금 물건을 파니? 팔고 있니? 리을이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없어졌다가 탈락됐다가 붙였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을이 붙어서 불규칙일지라도 려고 하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팔이 여기 어간이죠. 여기다가 려고 하다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들으려고 해요. 듣다. 얘가 변하지요. 디귿이 들으려고 하다. 으려고 하다가 붙여서 들으려고 하다. 들으러 가다. 얘는 그냥 받침이 있는 거에 따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외워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받침이 없는 동사들이에요. 가다, 보다, 하다, 배우다, 쉬다. 그러니까 려고 하다만 붙여주면 돼요. 어디에? 어간에. 가려고 하다, 보려고 하다, 하려고 하다, 배우려고 하다, 쉬려고 하다. 그렇게 쓰셨나요? 보려고 하다, 하려고 하다, 배우려고 하다. 그쵸? 이 어간에다 그냥 려고 하다만 붙여서 나의 의도나 계획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받침이 있을 경우는 조금 다르죠. 먹다, 먹으려고 하다, 발음상 읽다, 읽으려고 하다. 얘는 불규칙이지만 이렇게 생긴 애는 다 불규칙이라 그랬어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표시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으려고 하다가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리을 받침이 왔기 때문에 려고 하다, 만들려고 하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돕다, 얘는 돕으려고 하다 하면 안 되고 도우려고 하다. 왜요? 불규칙 동사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읍이 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려고 하다 변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듣다는 들었니? 들으려고 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다. 네, 어떻게 쓰셨다고요? 먹으려고 하다, 읽으려고 하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규칙일 때 리을 받침이 오는 불규칙 만들다는 려고 하다, 으려고가 아니라 려고 하다 붙여준다고 했고요. 돕다는 도우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받침이 없는 걸로 돼서 려고 하다 이렇게 변했네요. 듣다는 그냥 받침이 있는 애라고 생각하고 변해준 다음에 으려고 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런 애는 자꾸 익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구어, 말하는 형태에서는 꼭 이렇게 안 해요. 자기네 지방이라든가 늘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음주화를 뭐 실행하든지 파괴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으라는 거에 받침을 붙였어요. 리을 받침을 붙였어요. 나 이거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해요. 구, 고 이렇게 고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가 더 발음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고 입을 오므리는 것보다 우하고 내미는 게 편안하죠? 그래서 먹다를 하면 나 이제 먹으려고 해요. 읽으려고 해요. 읽으려고 해요.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려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라라고 또 발음해.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는 구어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정확한 문법은 이렇게 되지만 말하는 형태에서는 꼭 정확하지 않다. 그 사람의 사투리라든가 뭐 어떤 언어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한국어 102 쪽으로 왔습니다. 에디 씨는 버스를 타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타려고 해요. 이게 보기예요. 보기. 샘플이에요. 이게샘플. 샘플이에요.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라는 거죠. 라면 먹다. 라면을 먹으려고 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준하 씨는 어떻게 해요? 먹다니까 먹으려고 해요.
됐나요? 라면을 먹으려고 해요. 지영 씨는 잠을 자다려고 해요. 이렇게 되죠? 자려고 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연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화 3은 대화를 완성하래요. 똑같은 형태인데 좀 모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백화점 쇼핑 이렇게 주었죠? 나 백화점에서 쇼핑하려고 해요. 장소를 가르쳐주고 의도나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려고 해요. 하려고 해요. 점심에 뭐 먹을 거예요? 김밥을 어떻게 해요? 먹다 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겠죠? 김밥을 먹으려고 해요. 됐나요? 누가 무슨 노래, 아니, 누가는 안 나왔네요. 무슨 노래를 들을 거예요? K-팝. 이렇게 나오죠? 한국 팝송, K-팝 요즘 유행이에요. 듣다. 여기는 주의해야 되겠죠? 듣다가 나왔어요. 불규칙 동사니까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많이 연습하신 분은 자동으로 나오죠? 무슨 노래를 들을 거예요? K-팝을 들으려고 해요. 으려고, 의도, 계획 이런 거는 으려고 뭐뭐 할 거예요는 지난번에 미래이지만 이것도 계획이라 그랬어요. 어떤 의도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이거, 의지, 이거는 지난번에 배운 거일 거예요. 나 꼭 합격할 거예요. 아까 예문에서 배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문법 2를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로 또는 으로. 이제 이렇게 으로가 들어왔을 때는 아, 모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발음상에 이런 게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뭐 할 때 써요? 도구, 수단. 자, 이런 거 이해가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물어봐요. 나트 씨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어떻게 와요?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스로 와요. 어떤 수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수단을. 그렇죠? 다문화 이 경우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타고 왔어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버스로 와요. 버스라는 도구 받침이 없으니까 로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너무 길죠? 그래서 요즘은 가족센터라고 그래요.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버스로 와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문 택시로 왔어요. 어떻게 와요? 택시로 왔어요. 지난번에 배웠나요? 과거 왔다 오다에 과거 오았다 해서 왔어요가 됐어요. 뭘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자, 얘는 수단이 돼서 교통수단. 근데 얘는 뭐예요? 젓가락으로 도구죠? 그래서 도구나 수단을 다 뭘로 한다고요? 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어요. 버스로. 받침이 있어요. 넷 여기 시옷 받침이 있죠? 넷으로. 넷로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넷으로 연음까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나 똑같아요. 받침이 있을 때는 으로 쓰는 게 발음하기 좋다 그랬죠? 근데 리을 받침. 아까 이것도 만들다 할 때 리을 받침이 항상 좀 약간 예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을 받침은 로로 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지하철으로 왔어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면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아니면 아직 말을 잘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로 왜요? 리을일 경우에는 이 자음일지라도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됐어요. 받침이 있을지라도 자음이 뭐예요? 받침이 자음이에요. 자음이 있어요. 또는 받침이 있어요.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필으로 썼어요. 뭘로 썼어요? 연필으로 썼어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연필로 썼어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뭔가 어색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리을 받침이 있을 때는 로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제가 바꿔버렸어요. 너무 길어서.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수단이죠? 교통수단을 물어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의로를 사용해서 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맨 처음에 이 사람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버스로 와요. 받침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와요? 오토바이로 와요. 어떻게 와요? 택시로 이거는 뭐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택시네요. 이렇게 생긴 거. 택시라고 써 있죠? 택시로 와요.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택시로 와요.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자전거로 와요.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걸어서 와요. 도보로 와요. 이거는 어서 아서를 써요. 걷다 뭐 이게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서 와서 다음에 행동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걷는 게 먼저예요. 걸어서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와요. 그래서 걸어서 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근데 지난번에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철도일 수도 있는데 지하철로 대답한다면 가족센터에 어떻게 와요? 지하철로 와요. 자, 지하철로 리을입니다. 리을 받침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지만 지하철으로 와요 할까요? 아니죠. 아까 연필로 하는 것처럼 연필으로 안 하고 지하철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답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와요? 자 가번은 똑같으니까 뺐어요. 어떻게 와요? 오토바이로 와요. 또는 자전거로 와요. 받침 없으니까 다 로로 옵니다. 그 다음 예를 볼까요? 어떻게 와요? 승용차로 와요. 택시로 와요. 자 받침 없으니까 그냥 로 그대로 갔습니다. 단지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 오토바이, 자전거, 버스, 승용차, 뭐 승합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택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와요? 도보로 와요. 걸어서 와요. 한자어로 하면 도보. 한글로 하면 걸어서. 이건 도보로. 네, 도보로 할 때는 이 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도보. 딱 이름 딱 지어져 있죠. 명사로. 그래서 명사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명사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얘 이름은 버스, 얘 이름은 오토바이 이런 거죠. 그런데 도보는 걷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어로. 근데 걸어서 와요 하면은 동사가 연결되는 말이죠. 걷다, 걸어서. 얘도 불규칙이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서, 아서 배웠습니다. 도보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철로 와요. 로 와요가 됩니다. 받침이 있어도 지하철으로 와요 안 해요? 아까 연필로 쓰세요. 그 예 연필로 지하철로 자꾸 읽으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한국어서 한국어 103쪽에서 연습하겠습니다.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로를 쓴다 그랬어요. 버스로, 비행기로 얘는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는데도 연필 이렇게 리을 받침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로를 쓴다 그랬죠? 조금 전에도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비행기로, 연필로, 지하철로. 되셨나요? 자, 그럼 받침이 있을 경우는 의로로 쓰면 돼요. 손으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요. 니은 받침, 기역 받침, 볼펜, 니은 받침, 시옷 받침. 그러니까 다 여기다 의로만 묻혀주면 돼요. 손으로, 젓가락으로, 볼펜으로, 인터넷으로. 그런데 리을 받침은 로를 쓴다. 예외입니다. 이거에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붙었어요. 이 별표는 좀 예외 같은 거를 할 때 또는 그럴 때 써요. 자, 여기 좀 다양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 예를 봐야지 이렇게만 연습하면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를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센터, 가족센터에 버스로 와요. 교통편, 수단이죠? 컴퓨터로 영화를 봐요. 얘도 수단이죠? 영화를 뭘로 봐요? 직접 가서도 보지만 컴퓨터로 봐요. 연필로 써요. 이거는 수단이라기보다도 도구가 되겠네요. 글 쓰는데 뭘로 써요? 연필로 써요. 뭐 펜으로 써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볼펜으로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써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을 받침이 왔기 때문에 받침이 있어도 로를 쓴 거고 얘는 받침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의로를 쓴 거예요.
가족센터에 택시로 가요. 얘는 버스로, 택시로. 와요, 가요. 똑같아요. 오는 거 가는 거 알죠? 가는 건 내가 움직여서 가는 거고, 와요는 그 센터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go, come 이거예요. 밥을 손으로 먹어요. 자, 이게 문화 차이죠? 그래서 손으로 먹어요. 이게 도구입니다. 손으로, 받침이 있어서 으로, 젓가락으로. 자, 젓가락으로. 동양 문화권에서는 젓가락, 서양은 포크 이러죠? 그래서 기억 받침이 있어서 으로 먹어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고향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는 손으로 먹네요. 맛있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왼손 오른손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 손은 깨끗한 걸지 뭐 한 손은 이렇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인도라든가 뭐 파키스탄 이런 데는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먹어요. 보기에 나왔으니까 한 번에 이거는 숟가락으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락 기억 받침 왔으니까 으로 되겠네요. 포크로, 나이프로, 얘는 받침 없으니까 로가 되겠네요. 자, 답을 어떻게 쓰셨나요? 숟가락으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로 먹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을 때 와 이런 거 배웠죠? 와, 과. 포크와 나이프로 먹어요. 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법으로 이제 또 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비행기표 샀어요. 비행기표를 샀어요. 이렇게 하지만 대화에서는 그런 거 정확하게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네, 인터넷으로 샀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사시죠? 인터넷으로. 자, 뭘로 했어요? 어떤 도구 또는 수단이죠? 인터넷을 사용해서 표를 구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향 친구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으로 하거나 또는 여기 핸드폰으로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나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자, 어떻게 둘 다, 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으로, 여기 뭐예요? 받침이 있어요. 휴대전화로 답한 사람은 받침 없어요. 근데 난 핸드폰,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 아니고 핸드폰으로 할 때는 어떻게 으로가 자동으로 나오죠? 이렇게 으로 연락해요. 뭐로 드라마를 봐요? 도구로 물어보죠? 이 사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핸드폰으로 봐요. 뭘 봐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다 정확하게 하면 여기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대화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봐요. 이래도 대화가 됩니다. 뭐로 계산하실 거예요? 카드 같으네요.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해요. 네, 신용카드로. 여기 하려고 해요. 아까 배웠죠? 으려고, 하려고, 계산하다, 려고 해요. 네, 다 이렇게 배운 거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법 3 나왔습니다. 자, 문법 려고, 으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도구, 으로, 로. 기억나시죠? 이번 세 번째입니다. 에서까지입니다. 장소예요. 출발 장소에서 목적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할 때는 에서까지 말해요. 자,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로 고속 열차죠? 얼마나 걸려요? 3시간쯤 걸려요. 정확하게 3시간 걸린다고 말할 수 없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쯤 이렇게 말해요. 약쯤 이런 거. 그래서 3시간쯤 걸려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에서까지 나왔습니다. 장소에서 목적지. 이 사람 서울 가고 싶어요. 목적지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도착지죠. 서울까지 뭐예요? 도구 KTX로 얼마나 걸려? 이번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까지. 근데 물어보는 거는 이 사람은 시간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답은 요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3시간쯤 걸려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소와 장소까지 어떻게 가요? 이거는 그 수단을 물어보죠. 예죠.
교통수단을 봐. KTX로 가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한국까지 6시간 걸려요. 이 비행하는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할 때는 에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터라는 말을 도 있어요. 부터라는 말. 근데 둘 다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건데 부터는 시간이에요.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에서 이렇게 될 때 시작하는 점이 같아요. 까지는 똑같아요. 자, 에서까지 예를 보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서울에서 학교까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장소예요. 이럴 때는 에서라고 붙어요. 에서, 그쵸? 근데 부터는 아니에요. 시간을 나타내요. 9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지 9시에서 시작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터와 에서의 차이는 뭐라고요? 시작하는 점은 맞지만 에서는 장소, 부터는 시간을 나타낼 때 쓴다. 여기 볼게요. 수업이 9시에서 시작해요. 어색하죠? 왜냐하면 시간에다가 에서를 썼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집부터 걸어왔어요. 뭐 의미는 통하지만 집에서 걸어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장소에다가 부터를 붙였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에서까지를 언제 쓰는지 예를 보겠습니다. 서울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시청까지 갈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가 목적지예요. 버스 운전기사에게 물어요. 기차역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 서울 기차역이죠? 이럴 때 쓴다는 거. 기차역에서 장소입니다. 시청까지, 도착지까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리는 게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서울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시청까지 갈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에게 물어요. 기차역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자,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집에서 장소입니다. 9시에 시간에 출발해요. 버스를 타요. 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에 10시에 도착해요. 9시에서 10시까지죠? 저는 집에서 가족센터까지 버스로 1시간 걸려요. 그렇죠? 9시에 버스를 탔는데 센터에 10시 도착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집에서까지 이럴 때 쓰는 거죠. 집에서까지, 장소에서 여기 목적지, 도착지까지 버스로 1시간 걸려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시간 걸려요 보다도 에서까지를 하는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문도 있어요. 마트에서 3시에 출발해요. 시간 할 때는 몇 시에, 뭐 장소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간다 뭐 이럴 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에 썼어요. 마트에서 3시에 출발해요. 지하철을 타요. 요거랑 비슷한 형태의 글이죠. 3시 20분에 아이 학원에 도착해요. 자, 다문화 엄마네요. 마트에서 학원까지 지하철로 20분 걸려요. 이제 앞에 볼일을 다 보다가 아이가 하원할 때가 됐어요. 학원이나 뭐 유치원에 등원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원하면은 끝나는 거죠. 하원, 하교 이렇게 배죠. 한자어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3시에 출발해요. 지하철을 타요. 3시 20분에 아이 학원에 도착해요. 마트에서 여기다 드디어 나왔어요. 마트에서 학원까지 지하철로 3시에 탔는데 20분에 도착하니까 20분 걸려요. 이렇게 상황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까지는 어떻게 해요? 장소와 목적지, 장소와 장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에서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요. 부터는 차이가 나게 시간을 말할 때 쓴다. 이런 거를 좀 같이 곁들여서 배워주시면 좋겠죠. 자, 드디어 우리 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안 보이지요?
고향까지. 자, 캐나다에서 오신 분, 몽골에서 오신 분, 프랑스, 가나, 필리핀, 태국. 어디가 제일 많이 걸리나요? 와, 가나가 제일 많이 걸리네요. 19시간 20분, 약, 2시간, 19시간 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지가 않을 테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반나절도 넘어요. 거의 하루 24시간이라면 거의 가는 거예요. 자고 가든가 새벽에 가든가. 그 다음 먼 곳은 여기네요. 프랑스도. 자, 우리가 여기 우리를 중심으로 잡았지만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쪽에 거의 반대쪽에 있다고 보면 돼. 이쪽 나라들은. 그 다음에 몽골은 가깝죠? 이 아시아권이니까. 인도도 조금 머네요. 7시간 걸려요. 태국도 요거보단 좀 가깝지만 6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필리핀 좀 가까워요. 4시간. 캐나다도 이 날짜 변경성을 지나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속하는 이 캐나다도 9시간 50분, 거진 10시간 가네요. 그러니까 반나절 24시간 중에 12시가 반나절이라고 하잖아요. 반을 딱 절반을 나누면 근데 거의 그만큼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각자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가는 시간도 있죠. 이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에서까지 물어봅니다. 서울에서 또는 한국에서 인도까지, 한국에서 가나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그랬네요. 서울에서 태국까지 어떻게 걸려요? 6시간 10분 걸려요. 그러니까 약 6시간쯤 걸려요. 6시간 10분쯤 이렇게 해도 저기지만 그냥 대략을 하니까 6시간쯤 걸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캐나다 다른 나라 가볼까요? 서울에서 캐나다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건 똑같아요. 서울에서 캐나다까지, 서울에서 태국까지 장소와 장소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라는 말도 빼도 돼요. 얼마나 걸려요? 이래도 돼요. 그러면 9시간 50분이니까 이렇게 태국 같은 경우는 10분 조금 넘어가는 거지만 얘는 거의 10시에 가깝잖아요. 10시간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쯤 걸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깝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느 나라 같나요? 서울에서 가나까지 제일 먼 나라 같네요. 서울에서 가나까지 장소와 장소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9시간 20분. 20분은 좀 많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19시간쯤 걸려요. 아니면 나는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면 20시간쯤 걸려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시간이 60분이니까 어느 쪽에 가깝냐를 기준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느 나라 갔나요? 몽골까지 갔네요. 서울에서 몽골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3시간 반이니까 이건 4시간을 잡아야 되겠네요. 3시간 반 걸려요. 약 4시간 걸려요. 또는 4시간쯤 걸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느 나라로 날아갔나요?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자, 여러분은 서울까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건 도구도 물어보죠.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랬어요. 자, 얘는 부산을 먼저 했네요. 부산에서 여기가 화살표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출발지예요. 여기에서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로 갔어요. 요게 KTX예요. 그림을 보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여기는 뭘로 할까요? 철도나 요즘은 지하철도 되어 있어요. 철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춘천에서 서울까지 철도로 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요거까지 하고 요 도구를 잘 쓰시면 돼요. 로 이런 걸 쓰시면 돼요. X로 갔어요. KTX로 아니라 X 이렇게 발음 되니까 영어지만 로 갔어요가 되는 거예요. 얘는 철도로 철도가 받침이 없으니까 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에서 이렇게 서울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비행기로 가지요? 비행기로 갔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게 버스죠? 고속버스로 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어떻게 하셨나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갔어요. 지하철로 갔어요. 자, 지하철로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리을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로 이렇게 한다는 걸 배웠죠. 그걸 응용한 겁니다. 기차로는 받침이 없는 말이지만 뒤에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받침 없는 말처럼 사용한다. 기억나셨죠? 2번 어떻게 답하셨죠?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건 고속버스로 갔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장소, 도구, 수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해요? 제주 남았나요? 제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갔어요. 네, 두 개가 에서까지와 도구, 으로가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사 쪽에 대화 2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 집이에요. 이게 버스 정거장, 이게 간략하게 약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저기 하니까 책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한국어에 있는 그림이겠죠? 자, 에서까지 묻습니다. 보기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은행까지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부터까지 이걸 하는 거죠. 은행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집에서 은행까지 얼마나 걸려요? 15분쯤 걸려요. 근데 우리는 답할 때 그냥 이런 거는 생략해도 되죠. 집에서 은행까지 15분쯤 걸려요. 이렇게. 집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병원 어디 있나요? 십자표를 보시면 되겠죠. 1시간 걸리네요. 집에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1시간쯤 걸려요. 왜냐면 내가 꼼지락거리다 보면 좀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쯤, 약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동작이 빠르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1시간이면 좀 그다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여기네요. 10분 양호하네요. 이런 데 사시는 분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장소 시간은 얼마 걸린다고요? 10분쯤 걸려요. 까지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걸려요? 걸려요니까 이렇게 저는 가까워요 하고 물어봤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가까워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죠. 네, 가까워요. 10분쯤 걸려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가까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했습니다. 집에서 마트가 왜냐면 요 3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트가 20분 걸려요. 생활하기 편안하네요. 집에서 마트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이 표현을 썼어요. 원래는 얼마나 걸려요? 이게 더 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까워요 하면 한 번 더 답을 해야 돼요. 네, 가까워요. 10분쯤 걸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10분쯤 걸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죠. 집에서 마트가 멀어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답을 해야 돼요. 마트가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20분쯤 걸려요. 이렇게 되겠죠? 20분쯤 걸려요. 집에서 학교가 가까워요? 학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학교 깃발 이렇게 있죠? 40분. 아이고, 좀 머네요. 조금 멀어요. 그래서 조금 멀어요. 40분쯤 걸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가까워요, 멀어는 이것 때문에 공부했지만 여기 한 번에 중간에 답이 있어요. 얘처럼. 아니요,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얘는 네 가까워야 되겠죠? 네, 가까워요. 10분쯤 걸려요. 이해를 말하는 거고 얘는 멀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반대로 아니요, 가까워요. 20분쯤 걸려요. 이 정도의 거리에 만약에 내 집이 있다면 내 집이나 뭐 하숙집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생일 때는 하숙집, 결혼 이민 여성은 집.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호한 거예요. 근데 보통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도시보다도 농촌에 많이 사시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게 버스 정거장이나 이런 게 없는 데도 있어요. 버스 정거장이 멀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아주 도심으로 나가야 돼요. 이 도심이 있으면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생활권이 가까이 있는 걸 역세권, 여기서 가까이 있는 거 집 구할 때 이런 걸 많이 구하시죠? 근데 지금 학교도 좀 먼 편이고요. 병원도 아주 멀어요. 그래서 요즘 의료 대란 일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지방에서는 병원을 이용하기가 아주 극히 힘들기 때문에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이 마침 어떤 그런 디데이네요. 자, 잘 해결됐으면 좋겠죠? 자, 여기 다음 보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이네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오늘 문법 3개 배웠습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계획이나 의도 어떻게 써요? 려고 하다, 의려고 하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구나 수단은 뭐예요? 로, 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에서까지, 그죠? 장소에서 장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가 뭐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그 제목에 따라서 이게 문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과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단에 대한 거, 그리고 시간 걸리는 시간, 방법 이런 것들을 뭐에 대해서 미래 계획이나 의도로 배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